본격적인 봄 이사철인데요. 새집 가시는 분들은 새집 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. 새집 증후군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전문 업체들도 많아요.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. 근데 업체들마다 시공 방법이나 가격대가 달라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헷갈립니다. 과연 효과가 있을까? 뭐 그런 거죠. 자, 핵심만 살펴볼까요? 서비스의 핵심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수백 가지의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잘 차단하느냐의 여부입니다. 업체들은 다양한 공법을 통해 이런 실내 유해 물질을 80-90% 이상 제거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인 공법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이런 겁니다. 오존 성분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플라즈마로 오염물질을 중화하는 방식, 또 친환경 촉매제나 피톤치드 용액을 분사하는 방식도 있고요. 유해물질 발산을 막기 위해 전용 코팅제를 바르기도 합니다. 공정위는 보통 하루에서 길면 4일 정도 소요됩니다. 근데 이런 작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효과는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보통 3에서 5년 동안 지속해서 방출되거든요. 국립환경과학원이 과거 3년간 추적 조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. 신축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은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바꿔 말하면 최소 3년 정도까지는 오염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거고요. 환경부는 5년까지도 방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집안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 가구를 들이는 등의 변수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어떤 공법을 써도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을 단박에 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.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공법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. 특히 오존을 통한 방법은 미국 환경보호국도 2차 유해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. 피톤치드는 고유의 살균, 항균, 방충 효과는 있지만 유해물질 제거 효과까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. 특히 유해물질을 제거한다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화학물질을 쓰는 경우는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하네요. 수백 가지가 넘는 유해물질과 결합해 또 다른 유해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가장 확실하고 공인된 새집 증후군 예방책은 뭘까요? 잦은 환기입니다. 특히 베이크아웃으로 불리는 환기법이 효과적인데요.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? 밀폐 상태에서 실내 온도를 40도 가까이 올려서 8시간 정도 유지한 뒤에 2시간 이상 시원하게 환기하는 방법인데요. 환경부는 적어도 이 작업을 3번 이상 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수년에 걸쳐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한겨울이나 한여름처럼 베이크아웃하기 귀찮고 좀 힘든 상황도 있죠. 그럴 땐 그냥 하루 3번 이상 30분 정도씩 환기하는 습관만 들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공기청정기를 쓰거나 공기정화식물 또 숯 같은 흡착제를 이용하는 건 부수적인 방법으로 권장됩니다. 결국 새집 증후군 해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소비자 판단에 달려있는 거겠죠. 단기적 효과도 필요하다는 분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.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 제거에 사실상 왕도는 없다는 것이고요. 단시간에 완벽하게 제거해준다는 식의 광고는 일단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